그래서 개인연금으로 넘어가 볼게요. 개인연금은 IRP 포함해서 연금저축과 이제 연금보험까지 이제 3가지 종류의 금융상품이 있는데요. 이게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하나의 표로 보기 좋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 세제 혜택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비과세 되는 거는 이제 보험사에서 하는 연금보험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비과세 되는 거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와 같은 혜택은 없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가장 지금 관심 많은 연금저축과 IRP 포함해서는 은행, 증권, 보험사가 다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다만 취급하는 그 금융사의 성격에 따라서 운영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험사는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연금의 형태를 종신형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증권사나 은행에서 하는 그런 금융상품들은 보험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연금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지금 내가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만 할 게 아니라 연금보험도 필요하다면 같이 활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연금저축과 IRP는 연간 총 납입 한도를 900만 원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900만 원 중에서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인정을 해주고, IRP는 이제 900만 원을 총 다 넣었을 때 인정하지만 만약에 연금저축이 600만 원을 넣었다면 IRP는 이제 300만 원까지만 넣어서 900만 원까지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급여에 따라서 이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900만 원을 다 넣으면 118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연봉이 5,500 초과일 때인 거고요. 그리고 만약 5,500 이하일 때는 공제율을 좀 더 크게 해서 동일하게 900만 원을 넣어도 최대 148만 원까지 세금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연금은 연금으로서 수령을 하셔야 되고, 그 연금을 수령할 때 이제 5.5에서 3.3%의 저율과세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으로 세금 감면을 못 받지만 그냥 수령할 때 세금을 이제 감면받고 싶다. 그러면 보험형 연금으로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런 약간 앞뒤 순서에 세금 혜택을 어디에 붙여주냐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연금 계좌는 최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을 해야지 된다는 조건 때문에 0.5에서 3.3% 저율과세. 그래서 연금저축이나 IRP를 잘만 활용하면 이제 절세계좌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런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연금 계좌를 이런 절세 계좌로 활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우리 근로자들은 이제 이걸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좀 더 넓은 영역으로 열고 보면은 여러 가지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제 팔방미인 계좌입니다. 연금저축이랑 IRP 계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의 구성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IRP는 퇴직연금 계좌잖아요. DC 계좌랑 약간 연결성 있는. 그래서 이제 계좌 자체에 예금, 적금도 있고 펀드나 ETF도 있다. 근데 이제 연금저축 계좌는 연금 IRP 계좌보다는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계좌의 상품이 좀 제한되어 있다. 다만 위험자산 비중을 연금저축은 100% 가져갈 수 있는데 반해 IRP나 DC 계좌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최소한 원금 손실 없는 안전자산의 비중을 30%는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정리해본 자료인데요. 이제 IRP랑 연금저축은 사실은 실제 제가 하는 방식은 900만 원을 다 넣기는 하는데 저는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고 IRP에 300만 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연간 900만 원의 이제 세액공제를 같이 활용하고 있고요. 다만 연금저축 비중을 좀 더 높게 가져가는 이유는 저는 뭐 거기에서 예금 적금할 생각은 없거든요. 어차피 투자할 거고 투자를 한다면 ETF나 펀드로 할 건데 그런 면에서는 IRP나 연금저축이나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어서 연금저축 비중을 조금 높게 가져가고 그 안에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최대 100%까지 넣을 수 있는 연금저축을 이제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의 이제 투자 성향 그리고 위험 수용 성향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저는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다양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연금저축을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내가 이 돈을 중간에 인출해야 된다라고 하면 IRP는 일부 조건 충족 시에만 인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돈을 다 꺼내고 싶으면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연금저축에 있어서는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그리고 연금저축 안에서 연금저축을 운영해서 발생된 이자나 투자 수익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 15.4%를 떼고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목돈이 들어갔을 때 혹시나 이 돈은 연금으로 쓰려고 넣은 돈인데 정말 만에 하나 여기가 손을 대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다 IRP에 들어갔을 때
자금을 융통하는 데 좀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비율을 600만 원 연금저축, IRP에 300만 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번거로운 점은 두 개로 계좌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각각 짜야 된다는 좀 번거로움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저는 하는 건데, 이제 이것은 이 계좌 운영하실 분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스타일에 좀 맞춰서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세액공제가 되는 세제 적격 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제 비적격 연금은 아까 보험사에서 하는 연금보험과 같은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연금보험 상품들은 이름이 연금보험인데, 보험사에서도 아까 연말정산에 해주는 그 연금저축 계좌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사에는 연금저축보험도 있고요, 연금보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름에 연금저축이라고 되어 있으면 세액공제 받는 연금이고, 저축이라는 이름 없이 연금보험이라고 되어 있으면 비과세 되는 연금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 되는 건 없지만, 이제 수령할 때 이게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 세금에 대한 비과세도 해주지만,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국민연금도 그렇고 이런 개인연금도 그렇고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이제 그 건강보험료도 납입을 해야 되고 세금 부과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험용 연금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는 지금 최근에는 10년 이상 유지해야 되고, 목돈을 한 번에 거치하는 경우는 1억 원까지만 인정이 되고, 매달 납입하는 거는 150만 원까지만 인정하겠다. 이걸 초과하게 되면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해제 혜택은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도 비과세 연금을 좀 준비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는 이런 비과세 조건을 맞춰서 이제 일시금은 1억, 월 적립식은 150만 원까지 이런 기준을 잘 기억해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가입하신 것 중에 비과세 상품이 있는 계좌를 갖고 계시면 그거를 잘 활용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과세 연금이 있다면 일단 그게 계속 더 넣어도 비과세 혜택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딱 일정 금액까지만 인정하는 건지, 그런 것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식은 이제 금리 연동형은 이제 안전하게 운영하는 형태인 거고, 실적 배당형은 이제 투자가 가능한데 요즘에는 이제 그 수익률을 조금 확정해서 예상 연금액을 그 금액으로 확정해서 주는 그런 연금 상품도 있어요. 변액이지만. 그래서 다양한 상품들의 선택지가 넓어졌으니까 이제 비과세 연금도 잘 활용해 본다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퇴직을 예상하는 시기에 내가 갖고 있는 금융 상품 및 뭐 부동산 자산을 통해서 연금으로 활용할 것들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은행 이자 수익률은 몇 %가 예상이 돼서 그걸로 일정 수입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뭐 국민연금은 내가 65세부터 수령하면 얼마부터 나올 건데, 나의 배우자도 65세가 되는 시점에 내가 69세가 될 거고, 그쯤 되면 연금 수령액이 더 늘어날 거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예금이 50만 원 가지고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내가 회사로부터 이제 받은 퇴직연금으로 종신형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형으로 받다 보니까 딱 그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이걸로 연금을 수령을 하고, 그리고 이게 끝나면 그 다음 이후는 개인연금으로 연금 수령을 해서 종신토록 받는 플랜을 국민연금과 보험형 연금으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플랜을 짜보는 거예요. 사실은 요것들을 중간중간에 계속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69세부터 70세 이 사이의 이분의 경우는 이렇게 좀 크게 변화가 있는 시기니까, 이때 다시 한번 노후자산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 다시 체크를 해볼 게 필요하다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재원 중에 금융자산은 어디까지 연금으로 쓸 건지, 부동산 자산도 연금으로 이제 주택연금화 활용을 할 건지. 근데 사실은 주택연금은 영모기지 상품이기 때문에 뭐 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연금처럼 나눠서 받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어서 주택연금은 그 시기에 가서 좀 잘 확인을 해보시고 활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